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4월 9일 저녁 7시를 넘어섰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일 워싱턴으로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에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4월 11일 상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는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있었는데 이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서 기념사는 아니지만은 정부 수립 100주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아주 흥미로운 대목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하면은 이런 말을 했네요. 일부에서 우리의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이 한 연설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평소에 하는 말하고 같지 않습니까? 그런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아주 믿기지 않는 대목인 것 같고 어떻게 하면 좀 어색한 대목인 것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일부에서 우리의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적으로 보아왔습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인정하지 않는 것부터가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이죠. 건국이 그 나라의 정통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건국되었느냐 하는 그것이 바로 북한 농당 정권과 대한민국을 나누는 기준이죠. 우리는 국민들이 선거에 참여해가지고 국회를 구성하고 국회가 헌법을 만들고 그 헌법에 기초해서 정부를 구성한 건국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은 스탈린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만들어진 괴뢰 정권이죠.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건국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친일 부역배가 만든 나라다. 그 뒤에도 친일, 반공, 독재, 군사 그리고 보수 반공 세력이 대한민국을 아주 망쳤다는 식으로 허위의 세력이라는 식으로 이렇게 극언을 했는데 그것하고 오늘 이 발언하고는 도무지 맞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다. 100년의 성취를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 자신에게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자신에게.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폄훼하는 것은 우리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을 문재인 대통령이 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면 유체이탈 화법이라고 볼 수도 있고 좋게 해석을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달라지겠구나.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식에 참석할 수 없게 되어 매우 아쉽습니다.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온 국민과 함께 벅찬 가슴으로 기념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다릅니다. 작년은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겠다고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건국 100주년이란 말은 사라졌습니다. 그리하여 대한민국은 건국 70주년도 아니고 건국 100주년도 아니고 생일이 없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왜 올해를 건국 100주년으로 기리지 않는지, 그럼 대한민국은 언제 건국되었는지를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해야죠.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임시정부는 해방과 독립을 넘어 새로운 나라의 건설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대한제국에서 대한민국으로 임시정부와 함께 민주공화국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안으로는 국민주권과 국민기본권을 선포하고 밖으로는 인류 문화와 평화에 공헌할 것을 선언했습니다. 위대한 이상이 우리의 이름 대한민국이라는 국호에 담겼습니다. 이것은 좋은 말입니다. 시비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은 해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정부는 다릅니다. 정부 수립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수립입니다. 국가 밑에 정부가 있고 다른 기관이 있는 거예요. 국가는 정부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입니다.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 정부가 아닙니다. 1948년 8월 15일에 정부 수립이 선포된 것은 그 앞에 선거, 국회 구성, 그리고 헌법 만드는 것, 그 다음 마지막 단계로서의 정부 수립,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것을 국가 수립, 즉 건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국의 마지막 과정이 바로 정부 수립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해방 이후 수립된 대한민국이라고 해야 되는데 대한민국 정부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격화시킨 겁니다. 대한민국 지난 100년 대한민국은 눈부신 성취를 이뤘습니다.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기적 같은 성취입니다. 지독한 가난을 극복하고 세계에서 11번째로 경제 규모가 큰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인구 5천만 명이 넘으면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이른바 30, 50 클럽에 가입한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다른 6나라는 모두 과거 식민지를 경영하면서 그때부터 경제력을 발전시켜온 나라들입니다. 2차 대전 후 신생 독립국으로서는 우리가 유일합니다. 아주 근사합니다. 문제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를 이야기해야죠. 이승만 대통령,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 이승만 이름을 빼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공허하게 들리죠. 이승만이 들어갔어야죠. 이 말은 다 근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적 같은 나라를 만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 하는데 그러면 국민만 잘해서 이렇게 됩니까? 이승만, 박정희가 없었더라도 이병철, 정주영 이런 분이 없었더라도 이게 가능했겠습니까? 음수사원입니다. 우물물을 마실 때는 누가 그 우물을 팠느냐를 생각하고 그것을 국민들에게 알려야죠. 그게 긍정적 역사 교육의 핵심입니다. 인물이 있어야죠. 사람 없이 그냥 국민들이 열심히 했다. 국민들이 열심히 했다. 이승만 그럼 박정희는 나라를 망치려고 애를 썼고 국민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나라가 잘 됐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정작 우리 자신은 우리의 가치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는 과거에는 가격에 비해 질이 좋은 중저가 제품을 뜻했지만 이제는 우수한 제품과 세계를 놀라게 하는 뛰어난 한류 문화를 뜻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앞에 경제를 먼저 앞세워가지고 경제 발전을 먼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바람직한 것이고 달라진 모습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치 발전이 나옵니다. 국민 주권을 실현하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킨 역사 또한 놀랍습니다. 4.19 혁명으로부터 부마 항쟁, 5.18 민주화운동, 60 민주항쟁을 지나 촛불혁명에 이르기까지 국민의 주역이 되어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여기 또 촛불혁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잘못 썼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어떤 공식적인 국가기관의 결의가 있었던 거 없습니다. 국회가 촛불혁명이라고 부르자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국가, 법치국가, 헌정질서는 혁명과 동거할 수 없습니다. 혁명은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냥 농담으로 촛불혁명 했다면 몰라도 대통령이 그런 농담하면 되겠습니까?
촛불혁명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겁니다. 촛불 시위가 있었을 뿐입니다. 그것을 혁명이라고 하면 안 되죠. 혁명은 정권을 바꾸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겁니다. 그건 체제를 바꾸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이렇게 칭찬을 하고 국가의 정통성,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 같더니 갑자기 촛불혁명이라고 하면은 앞에 말이 다 실없는 말이 되는 게 아닐까요?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모두 성공한 나라 대한민국. 이것이 세계가 우리를 부르는 이름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우리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새마을운동도 배우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성장과 발전 경험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무슨 모델을 배우고 싶어 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박정희 모델 아닙니까?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박정희의 중화공업 건설, 박정희의 의료보험제도 정착, 이런 걸 배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쯤에서는 박정희 대통령을 언급을 했어야죠. 그래야 다음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 이름을 언급할 것 아니겠습니까? 아까 그 대목이 여기에 나오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일부에서 우리의 역사를 역사 그대로 보지 않고 국민이 이룩한 100년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있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성취를 표명하는 것은 우리의 자부심을 스스로 버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룬 역사적 성과를 바탕으로 긍정적 사고를 가질 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스피치라이터가 바뀌었는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 말 참 근사한 말입니다. 제발 이대로 해 주셨으면 하는 거죠. 지난 100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으로 이룬 국가적 성취는 이제 국민의 삶으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아가야 합니다. 양극화란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유행시켰는데 대한민국은 양극화의 정도가 세계에서 가장 덜한 부의 배분이 세계에서 가장 공정한 나라 중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의 공정한 분배가 문재인 정권 들어서고 나서 급속도로 악화되어 가지고 지금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하게 된다는 것, 양극화를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극화의 그늘을 걷어내고 국민 모두 함께 잘 사는 사회로 나가자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경제정책, 복지정책 바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특권층끼리 결탁하고 담합하고 공생하여 국민의 평범한 삶에 좌절과 상처를 주는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반드시 끝내야 합니다.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야 된다니. 지금 요사이 언론에 나오고 있는 기사를 두 단어로 요약하면은 문재인 정권의 특권의식, 문재인 정권의 반칙, 이거 아닙니까? 특권과 반칙이 일상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제 박영선 의원을 장관으로 임명한 거, 그게 특권을 누리는 사람을 수많은 문제점이 폭로되었음에도 임명했으니까 그야말로 특권과 반칙 아닙니까? 그야말로 특권과 반칙 아닙니까? 오늘 또 뭐 청와대 경호처장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도 반칙이 많더구만요. 그리고 대통령이 지금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임명한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바로 그 회사에 관련된 재판을 해가지고 유리한 판결을 한 걸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특권과 반칙 아닙니까? 문재인 정권이야말로 특권과 반칙의 기네스북 아닙니까? 그런데 특권과 반칙의 시대를 끝내자니까 그러면 뭐 문재인 정권 끝내자는 이런 이야기로 해석이 됩니다. 저는 내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합니다.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북미라고 하는 것은 헌법 위반입니다.
미북이라고 해야죠. 북한 노동당 정권은 헌법상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우리의 영토를 강점한 반국가 단체 아닙니까? 근데 반국가 단체를 우리의 동맹국보다 더 우대를 하면 되겠습니까? 북미가 뭡니까? 미북이라고 하죠. 미북. 북미라고 하는 한국 대통령은 정상적이 아닙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북미 아닙니다. 북일도 아닙니다. 일북, 미북 해야 합니다. 대화의 조속한 재개와 성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화의 조속한 재개는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왜 중개자를 자처합니까? 미국 편에 서야죠. 미국 편에 서서 대북 경제 압박을 최대한으로 가할 때 북한이 진정한 대화로 나올 것입니다. 제발 이번에는 중재자 역할 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